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 학부모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2024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교육공감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빼꼼쌤 백병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번 이제 인사하고 근황 얘기했는데 이제 곧 봄이 오는 이 3월을 맞이해서 봄에 관한 자신의 추억, 뭐 이야기, 봄 하면 이런 게 난 떠오른다, 이런 얘기 잠깐 시작하면서 방송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빼꼼쌤? 봄 하면? 봄 하면 졸리죠. 아직 졸릴 만큼 날씨가 따뜻하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봄 하면 저는 어릴 적에 그 나른함 같은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날에 그 나른한 분위기 속에서 마루에 햇빛 이렇게 비치는 마루에서 낮잠 늘어지게 잤고 그런 게 생각이 풍경이 나네요. 그려지네요. 네. 네, 어떤 풍경인지 그 따뜻한 햇살이 막 쨍하고 시골이었으니까. 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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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학교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거의 한 1시간 정도 뭐 어린이 걸음이니까요. 1시간 정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요. 1시간을 그렇죠.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때부터 마라토너. 그래서 봄날, 더군다나 봄날이니까 봄날이면 겨울방학 지나고 학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채로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직 몸도 덜 풀렸는데 추위도 덜 풀리고. 그래서 봄하면 그 나른함이 기억이 나요. 네. 우리 깨비쌤은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저도 시골에 살아서 봄하면 그 냉이랑 달래랑 봄나무 쑥이랑 봄나물 캐고 뜯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지만 교사가 되고서는 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죠, 제일 바쁜 시기죠. 그래서 3월에 입학식 하면서 2월에 준비하고 3월에 하면 어느 순간 목련이 펴있고 벚꽃이 펴있으면 언제 벌써 꽃이 폈어? 그래서 4월 순식간에. 정도 돼야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월 요 시기는 자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게 3월 달에 개학하는 학교가 우리나라가 맞아요. 거의 유일한. 네, 사실은. 대부분 9월 뭐 여름 지나고 하는데 요거는 바꾼다고 못 바꾸긴 하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기는 한데 하여튼 좀 특별한 것 같기는 그쵸. 해요. 네. 일본은 4월 달에 개학하고 사실은. 거기 4월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일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도 세팅은 미군정 때 했는데 그 중간 어디쯤 해가지고 3월 달로 했지 그런 거예요? 싶기는 그럼 한데 4월과 9월 어디? 근데 4월도 좋다. 3월이 추위가 안 풀리니까. 맞아요. 뭔가 활동하기에. 1학년들은 너무 좀 안타까워요. 해도 좀 아직 짧고 활동 시기가 좀 어중간하긴 그러니까 하죠. 가뜩이나 막 긴장돼가지고 맞아. 오는데 학교는 또 춥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찬물을 그렇게 먹어대는데 긴장을 풀려고 감기 걸려. 그래서 썰렁하죠. 그게 4월 좋으네요. 이왕 따라하려면 4월로 하지. 그러게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생각나는 봄은 2013년 봄이었거든요. 이제 민섭이 큰애를 낳고 작은 애 나오기 직전에 얘랑 보내는 마지막 봄이야 이러면서 엄청 쏟아냈거든요. 배가 산만해가지고. 근데 이제 얘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큰애만 돌봐줄 수 없다는 마음에 종종거림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013년 그때가 봄 그쯤 생각하면 어디를 많이 나갔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게
그 전에도 아이가 혼자였을 때 그럼 봄을 즐기면 됐었는데 둘째 나오기 이제 마감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교육 공감은요, 봄 이제 하면 생각나는 우리 아이들의 입학과 관련해서 슬기로운 새학년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꾸밉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선행초 정혜수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초등학교 새내기들을 위한 학교의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에서는 초1, 중1, 고1, 대일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이 바뀌고 또 진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백병부 선생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 깨비쌤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누실지 미리 안 주셔가지고 저 너무 궁금해요. 무슨 이야기 주실 거예요? 네. 새학년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새학년 3월을 전후한 이야기들. 네. 봄이랑도 맞지만 학교 하는 교사들은 밖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2월 달에는 19일부터 학교가 출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이제 설 지나면 출근을 해서 새학년 교육과정 짜고 그다음에 그래도 교사 발령이 예전에는 2월 26일 막 이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2월 1일로 바뀌어서 그건 참 좋아요. 그래서 2월 초에 발령이 나면 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또 학교를 파악하고 이래야 돼서 같이 모여서 새학년 짜고 또 기본적인 학교 안내도 하고 또 맞춰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2월은 그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3월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막상 교실로 들어오면 뭔가 긴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학교란 무엇인가, 아까 전화에서 얘기한 돌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사고할 틈이 없어요. 그냥 다음 시간 뭐지? 빨리빨리 이제 아이들과 막 뭐 엎질러니 치워야지 이런 거여서 너무 숨막히게 돌아가고 학교 차원에서는 또 학부모회를 구성해야 하고 또 학생자치회를 구성해야 하고 학생자치회는 학교마다 융통성이 있어서 이제 선행초는 12월 초에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대선이나 이런 것처럼 한 달과 방학이라는 준비 기간을 아이들한테도 주고 새 학기에 교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간 선거 기간에 아이들이 들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꽤 오래됐는데 바꿨죠. 12월로. 네. 그리고 학기마다 하던 거를 학년제로 바꿔서 12월에 한판 크게 선거 잔치처럼 벌어지면 나머지는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회는 조용하지만 학급별로 선행은 이제 회장, 반장 이런 게 없고 대의원을 학교 급별로 뽑아요. 학기마다. 그래서 대의원 뽑아서 학생자치회 구성하는 게 있고 또 학부모회도 구성해야 돼. 그거는 조례에 의한 거여서 일정 시간과 마감 시간이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3월은 그러려면 이제 학부모 총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월이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는 달이기도 하죠. 그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학부모님, 선생님들이 다 맞춰가는 시기가 딱 3월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반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아이들이 다 진학하면서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달이라서 새학년의 생활들이 굉장히 맞출 게 많지만 선생님들도 정신이 없고 막 이래서 아이들이 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내기 시작하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바쁘시니까 이게 좀 해결이 안 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혼란을 시킬 것 같아요. 아이들도 혼란. 그래도 경기도가 혁신학교 운동을 하면서 이제 2월에 준비를 좀 당겨서 하고 3월에 올해부터는 또 공문 없는 달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제 출장도 없고 공문도 3월 3주 동안 보내지 않겠다 이런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급에 담임선생님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예전에 선생님들이 1년 학급 농사는 3월에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아이들과 1년 동안 지킬 약속을 만들고 또 공간에서 습관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같이 정하고 그리고 약간 낯선데 그것들을 좀 허물어진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아이들이 또 배우는 시간이나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공동체 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3월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긴장되지만 교사들도 3월 2일 날 엄청 긴장하고 그쵸. 약간 두려운 날이기도 하거든요.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저는 올해 3월 달이 어떨까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연구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행초등학교랑 다른 중학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작년 3월에 애들이 다 마스크 쓰고 왔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안 써도 되는데 교실에서도 안 벗고. 네. 올해는 어떨까? 이제는 진짜 많이 벗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이 갖는 문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애들이 집에만 있다가 또 집단 생활하면서 감기도 걸리고 뭐 그러기는 할 텐데 마스크 쓰면 덜 걸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잃게 되는 게 사실 되게 많아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실에서 이렇게 보면 마스크 쓰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잘 안 들리지도 않고 네. 왜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인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과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반을 가리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듣는 선생님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뭐 이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었고. 네. 근데 올해는 마스크를 애들이 쓰고 올까 안 쓰고 올까 또 애들이 대다수가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오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마스크를 벗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12월에도 애들이 많이 쓰지 않지 않았나요? 이제 올해 지난해 지나면서 많이 벗었는데 그래도 한 반에 많은 반은 3명, 4명 그래도 한두 명씩은 있었고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많이는 거의 다 벗었는데 정말 그 1학년 8살 아이들이면 4살 때 코로나가 생긴 거죠. 그 아이들한테는 마스크가 속옷 같다는 느낌이 제일 안 쓰면 못 나갈 것 같은? 부끄러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12월까지도 마스크 내리고 밥 넣고 마스크 올리고 이런 친구 1학년에서 제가 3명 봤는데 그거를 앞에 마주 앉아서 괜찮아. 이제는 같이 먹는 거야. 이거 얘기해도 안 돼요. 그게 본인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너무 안타까웠고 뭐 교사도 그렇지만 부모님하고 관계도 원래 1학년 3월에 관계가 6학년까지 갈 수 있어서 1학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초등학교 특히 이제 1학년에 딱 그 3월에 학교에 어떤 인상을 받고 어떤 걸 하느냐를 경험하는 학부모님이 이제 6년 동안 학교에 가지는 인상을 그날 결정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달이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여러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네. 여러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니까 또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애들한테는 또 크기도 해요. 낯선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몸이 좀 적고 하니까 이렇게 부딪혀도 그게 나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거에 좀 덜하기는 한데 중고등학교는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3, 4월 달은 여러 학교에서 온 애들이 누가 더 센가를 결정짓는 시기이기도 하고 서열도 좀 정해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뭐 이게 이제 갈등으로 그 확산이 돼가지고 학폭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게 제일 심한 달이 이제 3월달, 4월달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깨비스님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잘 정하고 뭐 그러는 게 초등학교보다 오히려 중고등학교에서 더 필요하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이들이 그 교실 안에 공간에 모여 있는 시간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더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춘기를 겪는 격동의 아이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갈등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면서 3월 달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분주하고 또 중고등학교도 아이들끼리 선생님들끼리 맞춰가는 시기라 분주할 것 같은데 전 좀 궁금한 게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런 점들을 좀 3월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3월에 이런 점을 좀 신경 쓰셔라. 이런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외에 3월에 첫째 주에 제가 담임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뭐 새로 학년이 바뀌면 1학년이 안 되지만 뭐 올해 나와의 약속 내지는 올해의 다짐 이런 거 얘기하고 글쓰기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부터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왜 돌아보기 하고 뭐 작년에는 아침에 10분씩 늦었었는데 5분 당겨볼까? 뭐 내지는 엄마가 알림장을 보고 챙겨줬는데 올해는 3월부터 네가 해볼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가 이제 한 살을 먹었으니까 다음 그런 단계. 연습을 해서 굳히는 시기. 그래야지 나머지 4월부터는 쭉 부모님과 그 약속된 것들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좀 아쉽거나 학교 생활하면서 좀 부족했던 습관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고 3월에는 그것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이렇게 다시 새로운 걸 약속하는 그런 시기 딱 좋잖아요. 작심삼일 한 3번만 하는 거. 그런 거를 부모님이랑 아이랑 만들어서 지금 한 2월 정도에 만들어서 아니면 3월에 입학과 동시에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막 10가지 이러면 그쵸. 아이들은 안 돼요. 3가지 정도 해서 올해는 이거를 뭐 맞춰보는 그런 연습이나 그런 고민을 좀 아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공감 가는 게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학년이니까 챙겨줬어. 2학년 때도 뭐 아직 2학년이잖아. 저학년 이러다가 3학년이 돼서 너 아직도 못 챙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2학년 때까지 챙겨주셨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을 텐데 언제까지 이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느 순간 3학년 4학년이 돼도 물건을 못 챙기면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올라갔으니까 나도 이 부분은 좀 못 챙기는 거 알고 실수하는 거 알아도 아이랑 약속을 지킨다.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3월 달에 학부모 총회 같은 걸 하잖아요. 학부모 조직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자리에 학부모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가시는 게 좋고 학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 일과 시간에 학부모회 활동을 하도록 학교에서는 이제 안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학부모 총회를 뭐 2시에 한다거나 그쵸. 사실 뭐 여건이 안 되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아서 그래요, 이제 그런 방식 말고 우리가 이제 줌도 할 수 있고 뭐 하니까 뭐 그런 다른 방식으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총회 뭐 그런 총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 3가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 그러니까 아이와 학교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몰라야 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굳이 알수록 손해인 거. 그래서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 그게 이제 서로의 경계 짓기와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3가지를 뭐 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 나름대로 써보고 애들은 또 애들 나름대로 써보고 또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 나름대로 써서 이렇게 쭉 그거를 보고 나서 서로가 생각하는 몰라야 되는 영역과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학교를 처음 보는 학부모님들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모든 걸 아이가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의 모든 걸 알고 싶어. 근데 그것이 서로가 내 입장을 이해해주기만 바랄 뿐이지 터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가 막 서운하고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장으로 그렇게 좀 만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서로가 그 편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지킬 바운더리를 좀 해주면 그게 과한 요구로 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 저희 한 교육공간 얘기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셔라. 요구사항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안내도 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계가 있고 여기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불필요한 오해들은 좀 많이 사그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제 학교가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전달이 될 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런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총회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거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하거나 사실 의미 없는 문서거든요. 말도 너무 어렵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안내했다고 해서 학교가 할 일을 다 했고 그걸 지키지 않는 학부모를 탓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은 측면도 사실은 있다. 그렇죠. 왜냐면 같은 글인데도 가정통신문 본사 형식이 그래서 말이 그런가? 너무 어렵다니까. 가정통신문만 보면은 그 문구 있죠. 시작 계절 문구를 시작해서. 그래서 그거 참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고. 싫어하시는구나. 저는 그 학교 사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패턴 있으니까 앞에만 보면 안 읽어지게 됐어요. 날씨 인사 해야죠. 날씨 인사. 그래서 글이 물론 중요한데 글보다 말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방송을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방송으로 어머님들께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들려주셔. 근데 올해는 선행은 이제 1학년 학부모 아카데미를 3월 2일부터 4일 동안. 그래서 3월 2일 날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있는 순간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어차피 일주일 정도는 데리러 오시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쭉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학교 안에서 1시간 반씩 월화수목 내리잡아서 좋네요. 좋네요. 월요일은 아이들 수업하는 동안 저랑 잠깐 만나서 질의응답하고 뭐 학교 안내하고 그다음에 화요일은 저학년 선생님이 교육과정 안내를 되게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그러면 1학년 학부모 대상이어서 되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 나눌 많이 수 참여하신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수요일은 상담 선생님이랑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좋을지 이런 거 얘기하고 목요일은 선배 학부모와의 만남 그래서 뭐 학부모 동아리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왜 아이들 둥지처럼 학부모 둥지 같은 느낌으로 테이블별로 이렇게 선후배 엄마들끼리 섞어서 뭐 고학년과 저학년 자리를 딱 마련해서 1시간 반씩 4일 동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녹음 또는 녹화해서 좋아요. 어디에 공개하는 것도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녹화는 얼굴 문제가 좀 있으니까 녹음해가지고 네이버 이런 걸로 하면 녹취도 또 이제 굉장히 빨리 풀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근데 제 생각에는 또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글보다는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안내 친절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 앞에서 얘기하시는 걸 그대로 따서 방송에 올리는 거예요. 팟캐스트 같은 데 올려서 들으실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따는 거는 제가 2, 3, 2, 4, 4, 5, 6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거 방송해요.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모이면 일이 늘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저도 느끼는 게 이제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학부모회를 좀 활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얘기한 내용인데 그게 가정통신문으로 나오면 우리 이렇게 말했어. 똑같은 내용인데 말이 이제 글이 되는 순간 이제 다르게 느껴져서 어감도 다르고 이런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처음이어서 해보고 나서 여기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대가 되네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사이다께서 하시는 저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면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 옛날에 저희가 학교에 전래놀이 책을 학부모님들이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랑 전래놀이를 운영할 때 이런 놀이를 아이들이랑 해주세요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학부모님 중에 사파를 그려주시는 그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거기 보면 아이들 고무줄 할 때 발 모양이랑 이런 게 어디서 가져온 그분이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우리 3월에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좀 같이 발맞춰서 학교와 아이와 가정이 신나게 또 잘 3월을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육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 주제에 관해서는 백곰쌤 백병부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뭘까요? 네,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거인데 지금 깨비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는 신입생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3월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은 뭘 할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2월 달에 그 수원교육청에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었어요. 그 연수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제목은 사회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 한 500여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셔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거기서 교육공감 얘기 한번 해주시지.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이 들으시면 좋겠다. 교육공감 얘기를 안 했네. 하여튼 교육공감 때 했던 얘기를 교육공감을 들으라고. 그러게. 다음에 연수가 있으시면 까먹었네요. 그때 이제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 사전에 뭐 질문도 좀 주시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들도 좀 주시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질문 많이 하셨던 게 핸드폰 문제. 역시 핸드폰 네, 문제. 맞아요. 저희 주제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공감대 했던 얘기를 그 자리에서 이제 또 다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같이 스스로 질문도 좀 던지고 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질문들 몇 가지만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나는 좋은 부모냐 좋은 어른이냐. 좋은 부모 노릇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어른으로 스스로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뭔가 더 애를 뭐 자꾸 뭘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내가 뭔가를 더 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어른으로 부모 노릇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놀아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어릴수록 특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모님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놀아주는 부모이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공부하면 애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놀아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께서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그 열심히 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그쵸. 잘해야 열심히 하게 돼요. 또 노력과 이런 걸 들여야죠.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놀아주기보다는 당신께서 하고 싶은 거 공부하셔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말만 하는 부모냐 실천하고 행동하는 부모냐. 핸드폰 문제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쓰지 말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안 쓰는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 멋진 등을 보여줘라. 먼저 놀아서라. 그 말씀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교육의 소비자냐 아니면 주권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 학교를 무슨 장사 슈퍼마켓처럼 생각하고 나는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말로는 뭐 맨날 뭐 무슨 교육의 3주체 하면서 학부모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주인 되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게 손님이랑 주인 관계처럼 생각하지 내가 이 학교의 공동 주인으로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냐 주권자냐 요 질문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참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뭘 위한 학교 참여냐. 담임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한테 최소한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는 그런 학교 참여냐 아니면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동네도 더 잘 알게 되고 내가 몰랐던 문제도 더 잘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해서 시민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학부모 활동도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도와주는 학부모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학교를 도와줘서 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졸업한 다음에 더 좋은 시민으로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학부모 활동이 좀 기획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어마어마한 주제 이거 괜찮았어요? 500분이 다 계셨나요? 궁금한데 끝까지. 질문만 던져요. 저는.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한 꼭지로 다시 얘기해도 그렇죠, 맞아요. 저는 학부모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부모 전문가. 네, 근데 저는 이 얘기 질문을 하시는 것들 쭉 보면서 이 질문에서 다들 이게 찔리는 지점들이 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들을 일상 중에는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 스스로 돌아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3월달에 학부모 총회도 하고 뭐 학부모 회도 하고 뭐 그러시기는 할 텐데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 어느 학부모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되면 좋겠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기억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학부모회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뭐 우리 학부모회는 진짜 민주적이야? 뭐 이런 질문도 좀 하고 미움도 좀 받고 누군가 미움을 받아야 조직이 성장하기는 하거든요. 그 민주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는 그 수준도 다르잖아요. 나는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질문을 안 던지면 눈꽃만큼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저 이 중에서 이번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또 아까 우리 3월에 이제 아이들이랑 새내기 학부모님들과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었을 때도 좋은 질문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돌아보고 이것들을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엄마하고 또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걸 느낄 것 같거든요. 질문을 듣고 내가 생각해서 그것들을 하는 부모님과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좋은 어른의 모습이 먼저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시지 않는 분이 되게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어른이니까 요거는 되고 뭐 약간 이러면서도 부모로서 또 엄격한 잣대를 또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해서 좀 생각이 바뀌거나 전환되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작년에 12월에 우리 학교의 도서관에 그 도서관 그 책을 꽂아주시고 봉사하시는 봉사 동아리가 있고 또 여기 있었잖아요. 책 읽는 뭐 엄마? 그래가지고 책 읽어주는 학부모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두 분들 끄트머리에 이제 조직되는 것도 모르고 이랬다가 사선생님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평가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끼어서. 그래서 왜 하시게 됐어요? 이거를. 그리고 뭐 뭘 아쉬운 점이 뭐가 좋으셨어요? 이런 거 얘기했는데 대부분 이제 엄마가 학교에 가서 도서관 봉사라도 하면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도서관에 더 잘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걸 하면서 바뀐 거는 책이 재밌어요. 아이들 그래서 온작품 5, 6학년은 온작품 아이랑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엄마 이 책 읽어봤어? 우리 원작품 책인데 아직도 안 읽고 뭐해? 도서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와서 그걸 빌려가서 아이랑 같이 책을 읽고 또 그 책에 대해서 넌 어떤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 하나만 보고 그쵸. 근데 어쨌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주고 봉사하는 게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눈에도 되게 엄마가 딴 얘기하고 뭐 뒷담을 하고 뭐 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봉사하고 책 얘기하고 이러는 걸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시작은 아니지만 시작은 좀 개인적인 이유였을지 몰라도 길게 가면 얻어지는 것들이 많구나. 학교에 여기저기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질문을 하고 내 답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내가 질문하고 다른 사람의 들어도 보고.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얻어지는 것도 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하다면 저는 한 번쯤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보지도 않고 뭐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추측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게 무엇이구나를 좀 경험하고 얘기하면서 좀 달라지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3월 이제 아이들이 입학하고 막 이런 시즌이 되면 뭐 부모님들도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뭔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한 텀 쉬면서 이게 무엇을 위한 거지? 왜 하지? 막 이런 질문들을 뭐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아이들하고도 함께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새 학기, 새 학년 학급 뭐 학교에 진학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근데 뭐 학부모님들만이 아니고 학생들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뭐 1년을 시작하든 언제든 뒤돌아보는 시간, 나를 반성하고 새롭게 뭔가에 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뭐를 막 계속 더 다른 걸 찾아가기보다는 나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가 좀 계신 것 같아요. 백건쌤이 뭐를 더 기웃기웃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또 프로그램 뭐 등록해 줄까 이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어른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모두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부모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꼭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입학식 이후에 가져오라고 주신 종이에 아이의 이런저런 거 쓰게 되어 있는데 왠지 시험을 보는 것처럼 긴장이 돼서 아직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아까 총회 얘기는 좀 해주셔가지고 웬만하면 가셔라 이런 건 얘기는 저희가 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못 가시는 시간대가 있긴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또 일과 시간에 총회를 여셔야 하니까 대부분 아이들 학교 전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선행에서 그 학부모 총회 가지고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2시에 하시면 오실 수 있는 분, 7시에 하면 오실 수 있는 분. 2시가 약간 더 많았어요. 이게 학교 일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 뭔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7시는 이제 자기 직장을 갔다 와서 쉬고 싶으신 거예요. 시간이 돼도. 그러니까 잘 안 오시고 그런 회의 이런 협의는 잘 참석 안 하시고 뭐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이제 아빠와 하는 달빛 독서 캠프 그래서 아빠하고 아이하고 오는 3학년 4학년 대상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아빠들이 많이 신청해서 네, 작년에 인기 엄청 많았죠. 네, 이렇게 그 추첨하거나 선착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학교에서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하면 좋은데 그 시간을 저녁도 해보고 낮도 해봤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리고 총회는 어쨌든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한 번도 안 가보시기보다는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봐서 어떤지를 좀 들어보시는 시간? 처음으로. 그런 시간. 그리고 선행초는 학부모 총회 되게 강당에서 짧게 하고 그 제일 싫어하시는 학급 대표 뽑는 시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좋은 거는 이제 다른 학교 녹색 학부모회 무슨 맞아요. 뭘 쓰고 가야 돼. 경찰 조직, 교통 조직을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맞아요. 학부모님 돈 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 폴리스 맞아요. 다 조직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학부모회밖에 없어서 대표도 이제 3월이 진행되면 학부모회가 구성되면 아름아름 이렇게 가능해 이렇게 해서 뽑으시거든요.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자원하게 되면 이날 뽑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담 없이 끝나고 학년별로 가시면 학년 다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 해살이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소개하고
뭐 질문 받고 이런 것들을 해서 아마 학부모 총회 오시면 우리 애는 이런 거 배우면서 살겠구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한 방에 보실 수 있어서 참석은 총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총회는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와도 되는 학부모들은 오고 다 아시는 분이 다 오죠. 매번 오시는 분들만 감시하러 와요. 꼭 오셔야 되는 정말 학교하고 소통도 좀 필요하고 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셔야 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이러저러한 여건들 때문에 또 못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도 중요하기는 한데 꼭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는 뭔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한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총회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대표 뽑고 뭐 이거를 틀을 벗어나서 학교에서도 우리의 총회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부른다든지 학부모 총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 학교 오는 날 뭐 학교 무슨 학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서 그런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 총회는 그렇잖아요. 총회 오면 뭐 이제 그 선출하고 땅땅땅 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난감하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강제로 그리고 시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저도 저도 궁금했는데 물론 새내기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늘 이제 아이 뭐 이해하기 위해서 종이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그럼 거기다 이제 써서 이제 가져가는데 여기에 이제 쓰는 내용이 우리 아이 이야기. 뭐 그런 거, 뭐 이제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취미, 특기 이런 게 늘 있어요. 애랑 이제 합의를 하죠. 올해는 뭐 달리기 뭐 이런 게. 근데 어쨌든 그 내용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나중에. 형식적인 문서죠. 그 뭐 집 주소나 그 형제 관계나 이런 거 말고는 처음엔 이제 3월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선생님들이 한 5월 정도 돼야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전에 아이가 되게 특이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걸 찾게 봐요? 돼요. 근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게 순서더라고요. 담임은. 그래서 가급적 아이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될 정보나 특이한 정보가 있으면 솔직하게 담아주시는 게 그러고 1년 있다 이거 폐기해요. 다 삭제하니까 길게 뭐 연구 보존 안 하니까. 근데 가능하면 솔직하게 써주시면 참고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쨌든 선생님이 지도하시거나 이제 아이랑 함께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 최소한의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거기를 이왕이면 진솔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3월이 지나도록 수업이 집중을 안 하고 있고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해 보이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이거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써주신 걸 이렇게 보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전화도 하고 여기서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건지 아이랑 대화로 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부모님이 주신 상세한 자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상담할 때까지는 그걸로.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쓰긴 써요. 그쵸? 쓰죠. 예. 네. 뭐 선생님께 들려드리는 뭐 우리 아이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요. 그 뭐 정해져 있는 형식도 있는데 그 형식을 바꿔서 쓰는 선생님들도 꽤 계시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선생님한테 전달할 수 있는 틀을 선생님들이 만들기도 하시죠. 뭐 쓰는 단어도 좀 달리 쓰기도 하고 우리 애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세요. 뭐 이런 점을 좀 살펴주세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그밖에 뭐 그 자잘한 정보들은 최소화하고 뭐 행정적으로 다 넘어오는 정보들이 있어서 뭐 나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그냥 쓰기도 하고. 어쨌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정보라는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진실하게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뭐 통화를 다 하시거나 그게 워낙 또 뭐 많은 시간이 들기도 하고 그 자체가 또 에너지 소모가 많은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글로 쓰도록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문장력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렇죠. 왜냐면 글씨도 신경 쓰여요. 이게 워드도 아니고 이거를 펜을 막 바꿔가면서. 아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구글 덕스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타이핑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메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종이로 쓰는 건 사실 좀 힘들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 종이로 써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요즘 그렇게 쓰는 네, 게 없는데 네. 이게 종이로 나오니까 좀 불편하고 맞아요. 네, 이게 저도 좀 수정도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네. 그게 뭐냐면 이걸 이제 볼펜으로 맞아요. 썼다가 맞아요. 지워야 되고 맞아요.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신경 쓰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잘 작성을 대신에 뭐 너무 막 이거 꾸미는 것보다는 진솔할수록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게 특히 뭐 학년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아이가 뭐 특이한 지점이 있을 경우엔 그걸 미리 정보를 주면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편하게 우리 아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다 지나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 기억에 남는 한마디씩 하고 저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빼꼼쌤 오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거 어떤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뭐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3월달 학교가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최선에 부응해 주시는 게 오히려 선생님들을 신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총회 많이 오셔라. 부응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뭐 모든 행사가 그 혼주의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결혼시키는데 손님이 얼마나 올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3월달 그럴 거예요. 맞아요. 뭔가 열었는데 너무 많이 와도 일이기는 한데 네, 또 너무 안 오시면 또 그래서 선생님들 신나게 하시는 게 애들을 그쵸, 신나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결혼식 날 그 앞에서 손님 맞이하는 혼주의 입장이 아마 선생님들의 마음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뭐 저는 거꾸로 이제 3월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부모 총회, 다모임 이런 게 되게 형식화되어 있고 절차화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아까 돌봄 얘기했을 때처럼 무엇이 학부모님들이 뭐가 궁금할까? 뭐가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까먹게 돼요. 해치워야 되는 행사여서 네, 네.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사전에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들으면서 3월에 이제 뭔가 아이들에게 분주하기보다는 저는 질문이 생각이 났거든요. 나를 더 집중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정립이 되어 있어야 서로 관계 맺음도 잘 될 것 같아서 나에 대한 새로운 질문에 답을 구하는 3월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싱그러운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